자, 일단은 두부가 들어간 찌개는 일단 고소하고 맛이 참 좋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두부찌개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뭐 순두부찌개라든지 이런 찌개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걸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물을 먼저 끓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는요, 오늘, 사골 베이스로 할 거고요. 네. 사골 베이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없다. 이것마저 없다 하시면 쌀뜨물. 쌀뜨물로 두 번째 쌀뜨물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국물을 조금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이 두부찌개의 장점은 사실 두부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몸에 좋은 재료지만, 네. 일단 값이 싸죠. 예. 그래서, 한 끼 먹기로는 정말 이만한 또, 효자 음식이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여기 사골 베이스를 국물을 일단 같이 넣고요. 네. 일단은 여기에 양념을 조금 해줄 건데요. 그래서 먼저 다진 마늘 같이 넣고요. 그리고 이게 고운 고춧가루예요. 고운 고춧가루. 그래서 탕을 하거나 국물을 내실 때도요, 이 고운 고춧가루와 일반적인 고춧가루를 함께 넣어주시면은 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맛도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 보시길 제가 권장합니다. 자, 고운 고춧가루와 그냥 일반 고춧가루죠? 네. 네. 일단 잘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저는 국간장을 좀 넣을 거예요. 국간장까지. 국간장은 조금 남겨 놓을게요. 이따 또 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약간 독특한 재료가 들어가는 게, 듯이 이거 잘 알죠? 두반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반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만약에 두반장이 없으시다 하시면요, 고추장을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네. 뭐 두반장이 또 주는 또 그 맛이 좀 있거든요. 매콤하면서 칼칼한 맛. 그리고 한국의 약간 장맛과 비슷해서 네. 약간 친숙한 맛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베이스를 좀 미리 끓여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국물이 맛있게 끓는 동안 네. 재료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두부 새우찌개인데요. 새우를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네. 약간 이게 새우살이 들어가 있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우를, 네. 이제 알새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알새우를 살짝 한번 다져서 좀 사용할 생각입니다. 예. 알새우를 너무 작게 다져주시면은 예. 뭔가 씹는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큼직하게, 자,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그럼 이 두부 새우찌개는 새우가 표면적으로 너무 크게 확 드러나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새우 살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새우의 맛이 더 강해지고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에 두부를 넣을 건데요. 두부를 이렇게 두부가 종류가 준비했어요.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는 연두부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모두부예요. 네. 그래서 굳이 왜 두 가지를 넣은 이유는 씹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좀 씹히는 느낌이 좀 연두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쫀득한 느낌이 좀 있죠. 그 두 가지를 제가 일부러 사용을 했고요.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두부, 모두부를 함께 넣으면은 부드럽고 씹히는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보통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보통 두부 사면은 서비스로 막 주시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먹으면 좋은데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얼리세요. 얼려서 두부찌개로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냉동이 되어 있으니까 좀 네. 오래 보관이 좀 가능하시겠죠? 빨리 넣어야겠다. 큰일 났다, 지금. 네,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파도 어슷하게 썰어줄게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고추를 써는데 다른 곳을 보시면서 이렇게 써는데 간격이 다 일정하시더라고요. 제 직업이잖아요. 보면서 그 한석봉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고추를 썰 테니 너는 멘트를 날리거라. 넌 이런 거죠. 자, 일단은 두부찌개에 들어가는 베이스는 지금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자, 일단 소고기를 좀 먼저 넣어줄게요. 자, 소고기를 좀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우살을. 사실 이것만 넣어도 물론 맛있겠죠. 그쵸, 예. 자, 그리고 여기에 후추를 조금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후추를 약간, 이럴 때는 순후추 가루가 좋아요. 네. 그래서 후추 조금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부 넣어줄게요. 두부. 네. 예. 자, 두부는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부는 이제 사면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사용이 되나요?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 국물이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다가 이 국물이 뿌얘지잖아요. 예. 그러면 차가운 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바글바글 끓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약간 부족한 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새우젓갈을 넣는 겁니다. 이때. 네. 그냥 한 숟가락도 좀 안 되게. 네. 그래도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그렇죠. 맛이거든요. 새우젓갈. 감칠맛을 또 살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족발 시켜 먹고 남는 그 젓갈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로 간을 맞춰주시면은 와, 우리 엄마가 다녀간 그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이제 바글바글 끓여주면은 끓이고 나서 그리고 파, 고추 네. 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두부 새우찌개가 끓는 동안 네. 마늘종 닭볶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닭다리살을 오늘 좀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마트에 가면은 닭다리살 다 분리된 것들 팔긴 하지만 없을 때는 이렇게 닭다리살을 좀 손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닭다리살에 그 관절 있는 부분 발목, 있잖아요. 발목 네. 있는 부분에다 칼집을 이렇게 한번 싹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그 혈관 있는 예.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한번 칼로 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칼집을 한번 쓱 줍니다.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칼 끝을 이용해서 앞으로 살을 쓱쓱쓱쓱 문질러 주시면은 살이 잘 빠져요. 이것도 귀찮다. 그럼 손으로 하시면 돼요. 두릅. 네, 손으로 그냥 뚝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이제 뼈 부분만 네. 뭐 칼로 살짝 자,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뼈들은 남은 것들은 이제 국물 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일단은 이거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사이즈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고기는요, 사실 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닭다리살이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또 작게 자르면은 이게 익으면서 굉장히 작아져서. 그래서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닭 가슴살은 조금 퍽퍽할 수 있는데 네. 이 닭다리살은 정말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밑간을 조금 해줄 건데요. 예. 밑간은 소금, 후추로. 조금. 자, 그리고 후추. 후추. 이거는 뭔가요, 선생님? 아, 버터예요. 버터요. 버터는 지금 넣을 건 아니고요. 예. 이따가 고기를 볶으면서 저희가 음. 마지막에 부터 풍미를 한번 살짝 주기 위해서 네.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밑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네. 마늘종 당연히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너무 덜 익히기보다는 완벽하게 익혀주시는 게 조금 매운맛을 좀 많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는 새끼손가락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마늘은 아무래도 좀 큰 것들은 절반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대파는 마찬가지로 마늘종과 같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는데 살짝 한번 잘라서 할게요. 이렇게 배를 살짝 갈라서 사이즈를 맞춰서 네. 볶음에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 준비는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소스를 한번 잘 섞어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왜냐면 소스에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이 그냥 볶을 때 넣으면은 절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탕과 액체, 저는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희석을 좀, 맛술도 괜찮아요. 네. 물을 좀 넣고요. 기본적인 간장 넣고 잘 섞습니다. 먼저 살짝 녹여주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설탕은 무조건 잘 녹여야 양념이 잘 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설탕이 녹았다 하면은 저는 여기에 굴소스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소스. 그럼 이 마늘종 닭볶음은 이제 간장 소스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간장 소스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친숙하면서 그리고 또 요 짭조름한 맛이 입맛을 네. 굉장히 살려주잖아요. 그럼 매운 거 못 먹는 뭐 어린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같이 먹는다 하시면은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매운 고추를 조금 같이 사실 준비를 했어요. 요 매운 고추는 빼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볶을 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볶아볼까요? 네.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두를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서 이제 두부 새우찌개가 나 맛있으니까 기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저는 오늘 먼저 볶을 때 먼저 마늘 먼저 마늘. 볶을 거고요. 그리고 매운 고추, 네. 그리고 대파까지 같이 넣어줄 거예요. 저렇게 넣는 순서도 이제 뭐 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을 보통 향신채들이 있잖아요. 네. 그 향신채들을 먼저 넣어준 거예요. 자, 살짝 색깔이 나면 이제 닭고기를 넣고 볶아줄게요. 네. 마늘종은 너무 처음부터 같이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너무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고기가 절반 이상 익었을 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기름에 충분히 마늘의 향, 그리고 대파의 향, 고추의 향이 입혀져 있는 상태에서 닭고기를 구워주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닭고기를 구우면 닭고기 뭐 비린내나는지 이런 거 싹 사라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 닭고기를 신선하지 않은 것들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유에 한번 담갔다가 깨끗한 물에 헹궈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아우, 저 상태로만 먹어도 그렇죠. 맞아요. 사실 네. 소금후추만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맛있어요. 자, 그래도 닭고기 씨앗은 잘 익혀야겠죠?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막 나왔죠. 이제는 어느 네. 정도 약간 살짝 노릇노릇해졌을 노릇노릇, 때, 예. 그때 소스를 잘 저어서, 맛있는데 더 맛있어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자, 한 바퀴 싹. 자, 이렇게 살짝 익혀줍니다. 자, 요 소스가 다 없어지기 전에 마늘종을 넣으셔야 됩니다. 마늘종. 이렇게 소스가 있을 때 같이 해줘야지 마늘종이 굉장히 광택이 나요. 와, 찜닭 같은데요? 그렇네. 네, 맞아, 비주얼이. 찜닭 비주얼이네. 네. 자, 이렇게 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만 익으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잡은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버터 한 큰술. 아, 아까 옆에 있었던. 그렇죠. 요 버터 한 큰술을 딱 넣게 되면은 또 약간 한 번 더 꼬는 거죠. 아. 향을. 버터를 싹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요 버터를 넣으면은 마늘종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마늘종 향이 맛있어집니다. 선생님의 요리는 사람들이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맛있는 어떤 가미들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칼로리가 좀 높아요. 그렇지. 맛있으면 됐죠. 맛있는 네. 0칼로리예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0칼로리입니다. 그럼요. 자, 이제 강한 불로 한번 싹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찔러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찔러봤을 때 핏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네. 가위 같은 걸로 한번 표면을 잘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90% 정도 익었네요. 네. 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네, 그럼 저 완성 접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음에 마늘종 닭볶음이라고 그래서 마늘종이 좀 주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근데 또 이게 드셔보시면요. 마늘종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마늘종이 이제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리 같죠? 예. 그래서 집에서도 손님들 오시거나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사실 뭐 치킨 또 기다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충분히 만들어요. 요즘 치킨 값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 깜짝깜짝 놀라요. 난리 났는데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고 그럼요. 시간도 절약하고. 자, 마늘종과 함께 볶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젓가락을 부르는 마성의 맛, 마늘종 닭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두부 새우찌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글바글 충분히 끓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파. 자, 대파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고추도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보통 찌개에는 잘 안 넣는 재료가 있어요. 바로 깨와 참기름이에요. 이 두부찌개는요 자작자작하게 해서 요 깨와 그리고 고소한 맛이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다 됐습니다. 아,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자, 한번 옮겨볼까요? 우리 또 아버님들 보시면서 또 막, 야, 오늘 두부 좀 사와라. 야, 오늘 두부찌개 하자 하실 겁니다. 자, 밥 한 그릇 말아서 먹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한 두부와 탱글탱글한 새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두부 새우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깊은 맛에 반하는 두부 새우찌개.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몽글몽글 연두부와 탱글탱글 모두부를 함께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부드러움과 씹히는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고소한 두부와 칼칼한 국물의 환상조합. 두부 새우찌개로 오감만족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